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여성영화입니다. 오늘은 여성영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난 10년간 한국영화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긴 겨울이 지나 여성영화가 봄날이 오고 있는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광주 여성영화제는 영화를 통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만든 영화제입니다. 영화라는 장르가 한국 영화도 100년이 됐다고 했는데 그 19세기 말에 처음 등장해서 20세기 들어와서는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예술 장르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매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1000만 명 이상 영화를 보는 그 영화들이 몇 편씩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 여성 영화제를 시작할 때는 저도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영화를 통해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영화란 무엇이냐? 광주 여성영화제가 생각하는 여성 영화제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영화라 하면 일단 여성이 만든 영화죠.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 직접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남성 감독이 만들었더라도 또는 다른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더라도 여성이 주인공인 여성의 삶이 잘 드러나는 영화를 또 여성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성 영화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왜 남성 영화제는 없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필요하면 만들어라. 관심 있는 영화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보는 영화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환경영화제, 인권영화제, 동물영화제, 산악영화제, 역사영화제,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는 여성을 주제로 해서 영화대를 한데 모아 영화제를 개최하고 여성 감독의 작품이든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모아서 영화제를 만들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성 영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데 모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남성 영화제는 왜 없냐라고 저한테 물었던 분들도 직접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실제 대부분의 개봉 영화나 영화제들은 다 남성 영화고 남성 영화제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통계 자료들을 보면 한 해에 여성 감독 영화나 여성 주연의 영화가 5% 내외입니다. 그러니 95% 이상의 영화는 남성 영화라고 이름만 붙이지 않았지 남성 영화이고 남성 영화제이기 때문에 만들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것이죠. 1000만 영화들이 신과 함께부터 왕의 남자까지 1000만 명의 관객이 본 영화들이 16편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여성 주도의 영화는 암살 딱 한 편입니다. 사실 암살도 전지현이 엔딩 크레딧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인공이긴 하죠. 하지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연 배우가 여럿이고 그 여러 명 중 단 한 명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 내에 최소한의 성평등 지표를 나타내는 bechdel 테스트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bechdell이 영화의 최소한의 젠더 개념이 반영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 생각보다 쉬운데 통과한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bechdel 테스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조건은 이름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2명 이상 나올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화의 내용이 남자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름이 있는 여성 캐릭터라는 거는 그 여성의 어떤 서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여자친구, 이름이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캐릭터 중에서. 그리고 또 둘이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관계성이 없는 거죠. 영화 속에서 여성이 나오되 그 여성은 남성하고만 관계를 하고 여성이 여성과는 관계 맺음이 없는 경우, 그리고 관계 맺음을 있더라도 남자 이야기뿐인, 이제 저희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공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소녀시대 유나가 나오죠. 근데 유나의 언니가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데 항상 현빈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영화, 이런 성평등 지수를 판단하는 bechdel 테스트가 있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0만 영화 중에도 이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하는 영화는 도둑들, 암살 이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근데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 부산행에서는 이름을 가진 2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둘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근데 그 둘이 좀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남자들이 보호해줘야 할 대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보호의 대상으로만 그리는 거죠. 이건 다분히 남성 중심의, 남성 카메라의 시선이 남성의 중심이기 때문에 남성 시각적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남성은 보고 여성은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방식은 여성들 스스로도, 왜냐하면 카메라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선을 자기 스스로 내면화해서 여성이 자신을 볼 때도 남성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남성 감독이 그리는 것은 대부분 아련한 첫사랑, 뭐 이런 여성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해치는 요부이거나 굉장히 평면적인 여성, 딱 정의할 수 있는 여성들 몇몇 캐릭터로 한정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없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죠. 근데 이제 이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없다 못해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7년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지난 한 10년, 15년간 한국 영화는 흔히 알탕 영화 또는 남탕 영화, 한남 영화 이렇게 불리면서 남성분들이 우르르 나오고 여성 캐릭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런 영화들, 그래서 스크린에서 남성은 과다 재현되고 여성 캐릭터는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7년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바로 영화 청년경찰, 영화 VIP, 남한산성을 거치면서 그런 영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청년경찰은 그 청년 경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남성 캐릭터의 성장을 위해 여성 캐릭터를 소모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또 VIP에서 여성 캐릭터는 이미 죽은 시체이거나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11명의 여성 캐릭터, 2시간짜리 영화에서 11명의 여성이 나오는데요. 9명은 이미 죽은 시체고 2명은 나오자마자 10초 후에 죽습니다. 다른 여성 캐릭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영화 남한산성에서는 대사가 있는 여성은 5살짜리 여자아이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영화들이 나오면서 2017년이었는데요. 영화의 젠더의 감수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영화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캐릭터의 부재는 실제 여배우들이 출연할 영화가 없게 만들었었는데요. 배우 문소리는 시나리오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학원에 들어갔고 대학원 졸업작품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본인인 여배우의 이야기 3부작 옴니버스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작품을 찍었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하면서도 재미있게 찍어서 호평을 받았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여배우인데 여배우가 일상에서는 치매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또는 뭐 집안일을 도와주는 친정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여배우는 매력이 있냐 연기력이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재밌게 나온 영화였는데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계속 연출을 할 거냐 연출이 굉장히 잘 됐다 뭐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출을 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시나리오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배우로 영화를 출연할 일이 많으면 내가 영화를 찍을 생각을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우 추상미 씨도 작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10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왔는데요. 감독 데뷔하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역시나 제대로 된 여성 캐릭터가 없고 본인이 출연할 만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를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본인이 좀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서 영화에 그때는 출연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뭐 걸출한 여성 감독이 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배우가 출연할 작품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영화의 현실을 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김혜수 씨, 손혜진 씨, 박보영 씨, 공효진 씨 내노라한 여배우들이 언론 인터뷰 할 때마다 여성 캐릭터들이 너무 한정적이고 심지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배우로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배우들은 굉장히 겹치기 출연도 많이 하시죠. 한 해에 막 몇 편의 영화가 나오는 남자 배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영화들이 뭐 남성 여러 명이 주연인 영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성에는 그 여배우들은 출연할 작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발이 너무해라는 영화 찍었던 리즈 위더스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별로 매력도 없는 캐릭터인데 그 못 같지 않은 역할을 맡으려고 내가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작사를 차리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본인이 직접 출연한 트래킹, 그 미국을 트래킹하는 영화인데요. 와일드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또 스릴러 영화인 나를 찾아줘 같은 작품들,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들을 만들었죠. 아까 남한산성 영화를 말했는데, 남한산성의 원작자가 김훈 소설가시잖아요. 근데 그 김훈 소설가가 자기는 여자를 모르겠다. 그래서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성 캐릭터가 제대로 그 스크린에서 구현이 되려면 더 많은 여성 작가, 여성 감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 감독의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성은 좋은 영화를 만든다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전 세계의 여성 영화인들과 또 그들을 지지하는 남성 영화인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모은 작품이었는데, 물론 여성만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성들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성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 확률은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영화가 좋은 평을 못 받으면 두 번째 작품을 만들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그게 특히나 여성 감독들에게는 더 가혹하죠. 그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님이 박남옥 감독님이라고요. 한 2017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작품 미망인이란 첫 번째 작품만 남기고 두 번째 작품을 못 남기셨습니다. 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그 영화를 찍으셨는데요. 매일 아침 장을 봐서 스태프들에게 밥을 해 먹으면서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영화를 찍으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여자가 무슨 영화를 만드냐, 이런 사회적 편견에 맞서서 영화를 나중 후반 작업할 때 편집하러 갔는데 편집실에서 아침부터 여자가 와서 재수없다 이렇게 하면서 쫓겨나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영화를 완성을 시켰죠. 근데 또 영화의 내용적인 것도 전쟁 미망인을 소재로 삼은 영화인데요. 그 내용도 순정적인 우전적인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을 그려냈습니다. 여성이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여성 캐릭터가 되게 활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본인의 소망이 두 번째 영화를 찍는 것이다 라는 거 계속 말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두 번째 영화는 못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박남옥 감독님의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도 진짜 멋진 여성이다. 이게 전쟁 직후에 1955년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모든 여성 감독님들이 여성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현희 감독의 탐정 리턴즈라는 영화로 호평을 받았고, 관객 동원도 성공했는데요. 남성이 주인공들인 영화들이죠. 그렇지만 작은 배역들이라도 여성 감독이 그리는 여성 캐릭터는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모든 창작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기 작품에 녹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김태리가 취업에 실패하고 시골집에 다시 돌아와서 작게 자기만의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해먹는 그런 힐링 무비였는데, 그 영화에서는 음식 만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전부 다 채식 음식이었어요. 그 임술래 감독님이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의 경험과 세계관이 영화에 투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화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님도 언론 인터뷰에서 영화가 페미니즘적이다, 의도한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은 전혀 자의적으로 그런 요소를 넣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읽힌다면 그건 나의 경험이 녹아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시선으로 보는 여성이 아니라 실제 여성들의 모습을 스크린에서 보고 싶다면 이런 여성 감독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여성 감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쪽에는 실력 있는 여성 감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고요. 근데 상업영화로 넘어가면 현저히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는지는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남탕 영화의 정점을 제가 찍었다고 했는데 2018년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영화 80편 중에 여성 감독의 작품은 딱 4편이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5%입니다. 그럼 아까도 처음도 계속 5% 내외라고 했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냐. 그 한국 영화계에는 대목이기 때문에 설 추석 명절을 겨냥해서 톱스타를 기용하고 제작비를 1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대작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김명민 주연의 물개, 강동원, 정우성 주연의 인랑, 유승용 주연의 염력, 이런 영화들이 100만 명도 들지 못하거나 100만 명 조금 넘으면서 손익분기점을 모두 못 넘긴 거죠.
그리고 뭐 100만 명 넘었다지만 뭐 현빈준의 창골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고, 강동원 주연의 골든 슬림버, 조승우 주연의 명당, 이게 다 씁쓸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딱 4편 만들어진 여성 영화들이 다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여배우 중심의 영화를 포함해서 제작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겨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대부분 여성 주연의 영화, 여성 감독들의 영화였습니다. 김다미가 주연했던 마녀라든가, 박보영 주연의 너의 결혼식, 공효진 주연의 도어락, 임술래 감독, 아까 말했던 김태리 주연의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손혜진 주연의 협상, 이런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가성비 높은 영화, 이제 여성 영화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또 뭐 이 영화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주목해야 할 영화가 있는데요. 미스백의 한지민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여우주연상을 받고 나서 한지민 씨가 소감을 발표할 때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이지원 감독, 영화의 감독, 그리고 함께 출연한 배우 권서연, 그리고 청룡영화제 진행을 맡은 김혜수 씨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를 안다면 그 눈물에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여성 감독이 연출하고 여성 배우가 원탑 주연을 맡은 미스백은 중간 투자 과정에서 주연을 남자로 바꿔야 하지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도 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개봉 첫날에는 일부 극장에서는 퐁당퐁당 상영을 했습니다. 퐁당퐁당 상영이라는 것은 한 상영관에서 한 영화를 틀지 않고 이 영화 틀었다 저 영화 틀었다, 이 영화 틀었다 저 영화 틀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객들이 그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면 영화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러면 또 뭐 영화가 흥행이 안 됐으니까 금방 또 빨리 내리게 되는 이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뒷심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이 영화에는 영원이라도 보낸다면서 티켓을 사고서, 이게 극장이 너무 멀고 또 영화가 퐁당퐁당 상영이라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밖에 안 해요. 그럼 내가 갈 수 없지만 티켓을 사서 내 영혼을 보낸다, 뭐 이러는 여성 관객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또 직접 멀지만 찾아가서 보고 입소문을 내주시는 20, 30대 여성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회를 보던 김혜수 씨도 아까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그 김혜수 씨도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죠. 그것도 굉장히 성공한 영화인데, 이 영화 역시 중간에서 주연을 남자로 바꿔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부도의 날 같은 영화는 여성 캐릭터 중심의 영화는 안 된다, 흥행이 안 된다라는 그거를 깬, 그런 오랜 편견을 깬 영화가 됐죠, 결국은. 근데 김혜수 씨가 인터뷰에서 전문성이 주가된 인텔 여성 캐릭터는 처음 맡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도 인텔 여성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영화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나가는 김혜수라는 배우도 이런 캐릭터 처음 맡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여성 배우들과 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배우들끼리 연대가 형성되는 거죠. 이 어려운 이 현실에서, 영화 현실에서. 그래서 이 여성 배우 중심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하기까지 굉장히 제작사와 배우 관객이 힘을 합친 이런 결과가 이 영화 미스백, 국가부도의 날,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여성 영화가 안 만들어지거나 못 만들어진 이유에는 영화라는 장르가 상업성이 강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대는 제작자나 투자자들이 여성 영화는 돈이 안 된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의 주 티켓 구매층은 20, 30대 여성들입니다. 근데 20, 30대 여성들은 여성 영화를 안 본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멋진 남성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보지 여성 영화를 안 본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건 2018년 초부터 몰았지 미투, 위드 운동의 영향도 사실 있었고,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20, 30대 여성 관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계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TV 드라마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뭐 연말에 이영자 씨가 그 지상파 TV 최초로 대상을 받았고, 또 뭐 예능 브랜드 평판 1위가 박나래 씨, 뭐 다양한 기획력을, 사실 TV에서 안 불려줘서 다양한 기획력이 발달하게 된 뭐 송은이 씨도 있고, 감호장을 내세웠던 우리 김숙 씨도, 또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주도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여배우들이 처음 영화 시나리오를 받고 대본을 받고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 중심의 드라마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드라마가 우리가 잘해야지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거의 전사처럼 서로 잘하자, 서로 격려하며 뭐 다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걸캅스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걸캅스의 정다운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 주연의 이 버디물, 두 형사의
인데요. 버디물이 한국에서는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기획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돼야지 또 나올 수 있다. 이걸 재차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서 제작자, 감독, 배우, 관객 모두 정말 애쓰고 있구나. 뭔가 이 문화를 바꿔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투 불씨가 먼저 타오른 곳이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에는 이런 영화계 내 변화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 미국 영화에서는 여성 배우들이 주도한 영화가 남성이 주도한 영화보다 더 흥행이 잘 된다라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편견을 뒤집는 결과였죠.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영화 산업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배우가 흥행력이 더 높다고 알려졌었는데 그런 편견을 뒤집었습니다. 제작자들은 정말 억울하겠죠. 그동안 남자 배우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 주연 배우보다 남성 조연 배우에게 개런티를 더 줬었는데 제작자들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몇 년치를 통계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렇게 여성 중심의 영화들이 오히려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편견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마블에서도 캡틴 마블이라는 여성 히어로를 등장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감독, 배우뿐만 아니라 또 여성 시나리오 작가, 여성 제작자, 여성 프로듀서들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아가씨는 페미니즘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이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시나리오 작가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게 물론 감독의 영향도 있지만 시나리오 작가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서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나리오 작가 정석영 작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화 현장 사실 가보면 여성 스태프들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노동 현장이 그렇지만 일반 밑에 스태프들은 여성이 많은데 그 자신의 의견을 영화에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스태프로 가면 여성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했듯이 감독, 시나리오 작가, 여성 제작자, 프로듀서, 촬영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영화 산업 내에 성평등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는 최근 굉장히 침체됐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한국 영화의 침체는 사실 근 몇 년 동안 지속된 남성 중심적 서사와 시선에 피로를 느낀 관객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암흑가에서 사나이들의 의리와 배신, 야망 이런 너무 많이 본 이야기들 말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준비된 여성 감독들의 이야기에 제작자들이 더 눈을 많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말했듯이 여성 영화가 한국 영화의 미래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영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오랜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관객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영화 보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상영관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크린 상한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물론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도 상영관을 잡지 못해서 또는 관객들에게 보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상영을 잡더라도 아까 말했던 퐁당퐁당 상영이라든가 좀 시간대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위치가 좀 안 좋은 극장이라든가 이럴 때가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영화를 보시는 노력을 좀 해야지만 좋은 영화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동적인 관객의 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상업영화 말고도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는 광주 독립영화관이 있고 또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별과 소외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면 영화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화인들이 있으니까요. 관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